예, 다음 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라벨 봤고요. 이제 버튼 들어가는 겁니다. 버튼이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죠. 예, 버튼. 예, 버튼 컴포넌트, 버튼 모양의 컴포넌트를 버튼 단추라고 해석하는데, 솔직히 우리 단추란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버튼 알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그 닫힘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닫힘 단추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안 한다고요. 예. 예, 버튼에 관련된 생성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네. 라벨하고 비슷한데요. 없는 거, 이미지만 들어가는 거, 텍스트만 들어가는 거, 텍스트하고 이미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나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공통점을 이제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공통점은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라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배울 때 스킵해도 된다는 소리죠. 예, 대충 감 잡았죠? 앞에 라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냥 써보는 거죠. 뭐.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특징을 이거를 다 외우고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직접 쓰고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공통점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물론 외워서 하면 더 좋겠지만 모르면 검색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낼 때도 편하게 과제형으로 내죠. 쭈그리고 앉아서 종이에다가 손으로 코드 적으면서 이건 실력 하나도 안 냅니다. 아주 잘못된 교육 방식이고 그거는 평가를 위한 평가거든요. 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 있다는 걸 안다는 거는 한번 어떤 특징인지 보고 소스 코드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조금씩 변형을 해서 바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자바 명령어 배우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능력이 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이죠. 프로그램 능력까지 확실히 키우고 싶다면 전공을 해야죠. 아니면 좀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금 버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버튼을 생성하는 방법 있죠? 예,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씨만 나오는 버튼을 만들 거냐, 그림만 나오는 버튼을 만들 거냐, 글씨와 그림이 같이 나오는 버튼을 만들 거냐, 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튼은 또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해서 어떤 동작을 취하죠. 그거에 따라서도 내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버튼은 세 개의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마우스 접근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데, 즉, 버튼 조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썰이 길었네요. 여기 적어놨죠? 보통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표시되는 거, 이럴 때 표시되는 이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로 버튼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선택하려고 쫙 폼 잡을 때 그때 표시되는 거.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쓰다 보면 마우스 그냥 있으면 괜찮다가 마우스 커서가 특정 버튼 위에 올라가면 색깔이 변한다든지 모양이 변하는 거. 이런 거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진하게 표시되거나 웹페이지 같으면 이렇게 좀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버튼을 눌렀을 때 확실히 눌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일종의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누른 거 써보니까 이게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는데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을 때 색깔이 변하면 확실하게 또는 눌러서 소리가 삐빅 소리가 나면은 사용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UX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하는데 뭐 그런 용도로 쓰더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그림, 또 마우스가 올라서 나오는 그림, 또는 그냥 있을 때 나오는 그림을 각각 다르게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있을 때하고 마우스 위에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켰을 때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 색깔이나 그림이 변한다고 그러면 사용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명확하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벨과 틀리게 버튼은 버튼 셋 아이콘, 버튼 롤 오버 아이콘, 버튼 프레스드 아이콘 이런 게 있어서 그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해서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설정해 놓으면 그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능 있죠. 예,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미지 버튼은 라벨과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요건 앞에서 설명한 버튼 사용법 예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이미지 밑에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는데 이 그림은 이 프롬 테스팅 한다고 그러면요. 소스 코드가 있는 곳에다가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그림을 잘라 캡처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랑 같은 위치에다가 같이 놓고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그 서브 폴더 만들고 그 밑에 집어넣는 걸로 했는데 이건 이제 책에서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스 코드하고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경로 표시고요.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는 이미지를 소스 코드랑 같은 위치에 놓고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림이 똑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직접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표준 상태 또는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그리고 마우스로 눌려진 상태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도록 구성한 소스 코드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버튼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된 거죠. 요 정도 이상이 뭐 쓸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라벨 버튼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레이블과 버튼의 정렬. 이거 뭐야? 레이블을 기억했죠? 버튼도 했고요. 이 정렬이구나. 뭐 정렬은 아까 얼라이먼트라고 했는데 이거 똑같죠? 뭐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우리 레이블 속에서가 되겠죠? 레이블 속에서. 그럼 버튼도 버튼 속에서 정렬이 된다는 소리네. 오. 요것도 이제 개념을 좀 잡으라고. 여기서 이제 수직 정렬에 대한 개념만 추가로 잡아주면 됩니다. 수평 정렬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컴포넌트 내 이미지와 텍스트의 수평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얼라인이라고 되는데 설정하니까 set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인트네? 예, 이걸 갖다가 left, right, 뭐 center 이런 거는 요즘 상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롬 내에서는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이 되는데 0, 1, 2 하면 이게 1번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 패키지에서는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left란 말이 더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사용자가 받았을 때는 left 이게 1번으로 정했는지 난 모르겠고 left, right, center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 값을 불러다 쓰니까 그 값이 아마 인티저 값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인티저 값 이렇게 적어도 되고 숫자를 적어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수직으로 이 방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붙일 거냐, 가운데 놓을 거냐, 아래로 붙일 거냐, 가운데로 맞췄습니다. 이거 위로 맞췄고요. 이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래 한글에서도 보면 표를 만들어서 표 속에다 어떤 내용을 타이핑 쳤을 때 표를 좀 크게 해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왼쪽 오른쪽 수평적인 정렬도 하지만 위에 붙일 거냐 아래 붙일 거냐 가운데 표시할 거냐 라는 것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툴바 위쪽에 보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툴바 자세히 보면은 보통 이렇게 위로 가는 화살표하고 이렇게 섬겨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수평 정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은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렇게 이런 그림 보고 하는데 수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프로그램마다 틀려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것도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레이블과 버튼은 다 수직, 수평 정렬이 다 된다 이 소리네요. 주로 버튼 얘기한 겁니다. 버튼. 근데 이것도 이제 배치 관리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배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배치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다음은 체크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박스가 뭐지? 요걸 얘기하네? 이게 체크박스 아닌데? 이거 라디오 버튼 같은데, 이거 라디오 버튼이죠? 예. 근데 이거 체크박스라고 했을까? 예, 체크박스. 선택과 비선택의 두 상태만 가지는 버튼을 체크박스라고 합니다. 이게 선택으로 나오나? 네, 봅시다. 체크박스라고. 이름은 라디오 버튼 만들기인데 밑에 체크박스라는 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기능적 모양은 이런데 기능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체크박스는 그냥 하면 빈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문자열이 포함된 체크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selected라는 불린 값을 집어 이건 참거짓으로 쳐야 되는 거죠. 이러면 선택이 된 상태냐, 선택이 안 된 상태냐. 요거는 선택이 안 된 상태, 요건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하고 선택 또는 문자하고 그림, 문자하고 그림, 그 다음에 체크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거는 그게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 셀렉티드네요. 순서를 거꾸로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한번 고민해보기만. 선택을 이렇게 하나? 체크를. 예, 순서가 바뀌면 아마 의미가 틀려질 수도 있겠죠. 내용을 다 분석해낼 수 있을까? 분석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버로딩 있잖아요. 오버로딩 기능을 써서 데이터 값을 순서를 바꿔놓더라도 처리하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프로그래머가 고생을 좀 하면 사용자는 아주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시된 걸로는 저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JCheckbox라는 생성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JCheckbox 생성자 이거네. 이 속의 내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순서를 바꿨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성자는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똑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어요. 내가 쓰는 것만 알죠. 오케이. 체크박스는 이런 모양이고요. 어떤 내용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체크박스의 생성, 그 속성,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체크박스를 만들 때는 뭐 없잖아요. 사과 집어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까 셀렉티드 집어넣었던 부분에 true라고 집어넣게 되면 불값이죠. 그러면은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 표시됐네. 이런. 그리고 이미지 아이콘이 가진 체크박스 생성 얘인데 체크박스면 아이씨 그림이 좀 뒤죽박죽이 됐네. 미안합니다. 이것들이 다 도망을 왔네. 이런. 선택된 상태를 표현해서 이미지 아이콘 따로 지정해야 한다. 체리 JPG 이미지에서 체리 앞에 봤던 내용들인데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아이콘으로 체리 아이콘 지정을 했고요. 여기 그림을 했으니까 그림이 나오겠죠. 그림을 지정한 거죠. 이 객체로. 그래서 어디 갔냐. 새로운 거. 이 특별한 거 아니면 복잡하게 했지? 여기서 체크박스를 생성할 때 여기 체리 아이콘이라는 객체를 불렀었죠. 체리야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거 같으면서 다른 게 좀 있네. 요 코드 뒤에 예제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자. 됐고 뉴 두 번 날짜야. 요게 하나죠. 요게. 이거 표시했는데 이러네. 이거는 얘에 대한 겁니다. 얘는 얘에 대한 거죠. 이름 보면 알잖아요. 체리 아이콘. 아닌가? 맞죠. 체리 아이콘 여기 썼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 갔냐? 셀렉티드 체리 아이콘. 여기 있죠. 셀렉티드 체리 아이콘이 여기서 썼죠. 왜 있을 때 코드를 이렇게 섞어놨을까? 가끔 보면은 이제 남의 자료 갖다 쓰면 좀 이런 게 없잖아 있는데 위쪽 확인을 못하고 뒤죽박죽 나네. 요 슬라이드 품질이 꽝인데 그림 배치도 틀리고 체크박스를 만들 때 어떻게 쓰는지 앞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코드를 분석해 본 겁니다. 예제 봅시다. 예제. 여기는 뭐 실수한 거 없이 나왔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구나.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버튼이 나올 때는 이렇게 요 속에 체크 상태가 표시가 되는데 그림일 때는 어떻게 되냐 부분이 그림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들어가네요. 체크하면 이미지일 때 얘기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죠. 여기에 플로우 레이아웃 배치 관리자 지정했고요. 그림은 체리하고 셀렉티드 체리라는 두 가지 그 버튼을 사용을 하네요. 사과 배는 그냥 텍스트 베이스로 체크박스를 처리했습니다.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그리고 체리는 여기 체리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체리 아이콘 어디 갔냐? 요 그림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요 그림을 사용한 거죠.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셀렉티드 아이콘 해가지고 여기 셀렉티드 체리 아까 그림을 하나 또 썼네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버튼 할 때도 버튼도 그림이 세 가지가 쓸 수 있다고요. 그냥 표시되는 거,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거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체크했을 때, 체크 안 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체크박스에 대해서 추가했고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릭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썼구나. 그래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보더 페인티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셀렉티드 아이콘 할 때는 여기 눌렸을 때, 이건 일반적일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네요. 이건 화면에 표시하라는 소리겠죠. 쓰지 맙시다.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림으로 했을 때는 선택되고 안 된 상태로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도리어 이런 경우는 이 글씨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세히 보면 이 버튼이 위로 튀어나와 있죠. 볼록이죠. 얘는 오목이죠. 쏙 들어가 있죠. 요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단은 시각적으로는. 그리고 속에 그림까지도 이거를 표시할 건지 이거를 표시할 건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만 확인해 주고요. 이 결과 확인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체크박스에서 아이템 이벤트 처리하기. 아이템 이벤트가 뭐야?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아이템 이벤트라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의 선택 상태가 바뀔 때, 내가 클릭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체인지네, 일종의 체인지. 아이템 이벤트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에서 선택 상태가 바뀔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이야기합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체크박스를 선택한 상태가 바뀌는 경우, 프로그램을 강제로 선택을 바꾸는 경우 둘 다 여기에 이벤트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셀렉티드를 true로 하면 선택이 된 상태가 되고 false로 하면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된다는 거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 리스너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라는 거죠.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 아이템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어떤 객체인지를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기본 틀은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한 거고요. 인터페이스니까요. 또 아이템 이벤트의 주요 메소드는 현재 상태가 변했는지 가져와라. 바뀌었니? 아니면 현재 어떤 상태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발생된 아이템의 객체를 리턴 받고 체크박스 같으면 이 컴퓨터 레퍼런스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값이 바뀌었으면 셀렉트가 됐는지 디셀렉트인지 지금 해제가 됐는지 이 두 가지 소리. 값이 변한 거 같은 거예요. 리턴 값이 선택된 경우 합니다. 이벤트니까.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이벤트를 활용해서 체크박스로 체크박스 활용하는 건데 가격을 도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100원, 배 500원, 체리 2만원? 비싸네. 포장 단위가 틀린가? 이럴 때 내가 이걸 딱 체크한 거에 따라서 어느 게 체크됐냐에 따라서 요 밑에 그 합계 가격을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뭘 하려는지를 알고서 코드를 봐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절대 이렇진 않죠. 내가 결정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여기 처리했네요.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리고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으로 했네요. 상관할 거 없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여기 네임으로 이거 불러다 쓰는 것 같은데 배열을 써가지고 처리하는 기법도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보자. 그래서 여기서 반복을 돌리면서 이름하고 그 객체들을 화면에 추가해줬고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도 설정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사과, 배, 체리에 대해서 3번 반복이 되니까 반복문을 쓴 겁니다. 직접 3번 기술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개일지 모르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기 사과, 배, 체리 말고 귤, 바나나, 포도 이런 게 추가될 때 그때마다 이거를 추가해서 늘리기 귀찮으니까 이 배열에다가 계속 추가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만 해주면 되네. 여기 기본 속성값 갖다 썼잖아요.
과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랭스 불러다 썼으니까요. 네, 그것만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체크박스 3은 요거는 과일의 개수가 늘어나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왜 3을 썼어? 여기 한 개죠. 처음에 학습한 사람들한테는. 요거는 동일한 거 3번 반복하기 싫어 쓴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현재 가격 요거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하고서 크기 지정하고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벤트 리스너가 좀 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리스너가 발생됐을 때는 또 바로 처리하겠죠. 여기 보면 My Item Listener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템 리스너에 갖다 쓰기로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 변수로 해가지고 썸이라는 것을 0, 초기값 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 체크박스의 항목이 변하면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택이 됐다면, 만약 지금 변한 놈이 새롭게 선택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무언지, 첫 번째 과일인지 두 번째 과일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여기서 조여주는 거네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특별한 경우고 진짜 예를 위한 예입니다. 실제 쓰려고 되면 조금 좀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셀렉티드가 아니면 좀 디셀렉티드가 되겠죠. 그때 else를 묶어서 그럴 때는 거꾸로 빼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딱 클릭하면 더해지고 또 딱 클릭하면 또 저건 이제 토글이잖아요. 한 번 하면 선택되고 한 번 하면 또 해제가 되잖아요. 그거를 얘가 지금 확인을 해 준 거고요. 그거에 따라 선택을 했을 때는 어느 과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더해주고 해제를 했을 때는 어느 과일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시켜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게 처리가 됐으면은 여기서 그 결과를 표시하죠. 근데 직접 썸을 표시했네요. 네, 여기 보면 직접 썸에다가 연산을 다 시켰습니다. 이미 결과가 계산이 돼 있다는 소리죠.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괜찮네. 괜찮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코드가 좀 커서 좀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괜찮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교양 있는 사람이죠. 오케이. 라디오 버튼 이게 뭐야? 라디오 버튼과 라디오 버튼 같은 소리잖아. 라디오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이거 괜히 적어놨구나 내가.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는 아까랑 모양은 동일한데 이제 어떻게 묶어주냐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했지?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의 버튼으로 그룹을 형성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만 선택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된 건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된 버튼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버튼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아까 체크박스 버튼이었죠. 체크박스 버튼. 체크박스였죠. 체크박스. 맞죠? 체크박스와의 차이점은 체크박스는 각 체크박스마다 선택 해제가 가능한데 라디오 버튼은 그룹에 속한 버튼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라디오란 말 쓰잖아요. 옛날에 자동차, 요즘도 뭐 이런 거, 요즘은 없는 건데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의 그 채널을 맞추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원터치로 버튼만 딱 누르면 라디오 주파수가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구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버튼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란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라디오 주파수를 원터치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그 소리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TV를 보는데 동시에 두 개 채널을 볼 수는 없지요. 요즘은 있는데 픽처인 픽처에 갖고 화면 두 개 놓고 네 개를 잘라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보는데 우리 집 TV도 이렇게 그저 기가진이 쓰는데 진이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메뉴 리모컨 눌러주면요. 그래서 저 화면 두 개로 놓고 저쪽 채널 보고 있다가 바뀌는 거.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지루하게 늘어지고 야구나 축구 지루하게 늘어지고 화면을 보고 싶다. 조그맣게 놓고 드라마 보고 있다가 골 터지면 얼른 화면 바꿔가지고 그때 스포츠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라디오 버튼은 그 라디오에서 유래가 돼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말을 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개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걸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된 게 해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라디오 버튼 생성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생성자를 볼 때는 어떤 값을 초기값으로 주는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미지 줄 수 있고요. 선택 여부 지정할 수 있고요. 문자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네. 문자, 이미지, 그리고 선택 여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이미지 주면,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나왔구나. 그림은 아까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체크박스였는데, 아까.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체크박스, 이거 적어놨다. 체크박스. 앞에 그림 잘못 들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과제로 할 때는 다 바꿔서 하기 바랍니다.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의 차이점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게 들어가요. 꼭. 라디오 버튼 아까 체크박스랑 틀린 점이 있다면 그룹을 생성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버튼 그룹에서 그룹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버튼 그룹 생성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체크박스들을 이렇게 다 생성을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다 추가를 해버렸죠. 여기 그룹 add에서 애플, 피어, 그 다음에 체리 집어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그룹을 형성해 주는 거.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컨테이너에 추가하란 말이고요. 이것들이 그룹으로 묶인다. 그룹을 선택한 겁니다. 버튼 그룹 객체, 각각의 버튼 그룹을 생성하고 버튼을 만든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라디오 버튼들을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좀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누가 어떻게 그룹으로 묶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룹 객체 만들고 버튼 그룹이네. 버튼 그룹이랑 객체를 만들어 주고 나서 거기다 얘들 다 추가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세 개가 버튼 그룹, 여기 그룹이란 이름으로 지정됐죠.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군. 요 그룹을 묶인 것들 중에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것들은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라디오 버튼의 생성에 나왔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데 그룹 부분은 잘 봐야 되거든요. 버튼 그룹 했습니다. G라는 그룹을 만들었고요. 버튼 하나, 둘, 세 개 만들었네요. 그리고 체리. 요거는 이제 그림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더 페인터, 그 다음 셀렉티드 아이콘 해갖고 선택됐을 때, 선택되지 않았을 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지정했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으면, 이렇게 되면 라디오 버튼이 돼버리는 거죠. 그룹을 묶었으니까 이 세 버튼 중에는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객체 추가했고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딱 누르면 얘는 풀리고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딱 이걸 선택하게 되면 얘가 풀리고 얘만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오타. 여기 보면 오타가 다 보인다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른 거로 바꿔도 된다고 했습니다. 경로 부분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같은 클래스 파일이 있는 곳에 소스 코드가 있는 그 폴더에 그림 파일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때는 앞에 이미지란 말 쓰지 말고요. 이 그림 파일 이름만 다운표석에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폴더 속에 있을 때 쓰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지만 드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일단 라디오 버튼 할 때는 그룹을 지정하는 것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번에는 라디오 버튼을 쓰긴 썼는데, 이따 아이템 이벤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선택하면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체크박스였구나. 요번에는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요번에는 과일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를 하나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애플 사진, 피어 사진, 배 사진, 체리 사진 세 가지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걸 눌렀을 때 이 그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 쭉 됐고 객체 추가했고요. 라벨 그룹 여기 지정했죠. 그룹. 이게 남이 만든 코드를 볼 때는 쉬워요. 이거 별거 아닌데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샘플을 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으로 짜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는 기존에 작성한 레퍼런스 코드를 갖다 놓고 동일하네 그러면 하나 복사해 놓고서 그래서 다른 부분만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 다른 코드에서 그 부분 복사에다 붙여놓고 쓰는 거거든요. 실제 프로그래머가 하루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복사하여 붙여넣기입니다. 복사할 대상 골라내고 붙여놓은 다음에 이름 바꿔주고 이 일이 프로그래머 하는 일에 거의 반이 넘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만 생각할 때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 보수도 있고 그 알고리즘도 구성하고 화면 디자인도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키보드 앞에서 하는 일의 반은 복사하여 붙여놓고 편집하기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G 묶어는 G에다 추가해줬나? 여기서 바로 추가해 버렸네. 그룹을 다 묶어 버렸네요. 그리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거 없네. 정렬 관련된 거고요. 라디오 2는 선택된 상태로 초기 값은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게 되네. 세 번째면은 체리가 선택된 상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set selected true로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리스너들 연결했습니다. 아이템 리스너는 그 아이템 뭐 체크나 체크박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해주는 리스너죠. 감시하는 애입니다. 딱 설정이 됐습니다. get state change 바뀐 것 중에 아이템 이벤트가 디셀렉트 해제가 된 경우 체크되어 있는 걸 풀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체크된 게 있을 경우 그림을 이렇게 바꿔줘라 그 소리입니다. 체크를 하면은 그림을 바꾸는구나. 체크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얘는 0번, 얘는 1번, 틀리죠? 얘는 별도니까 얘는 2번이네요. 그림이 3개가 있었어요. 애플, 피어, 체리 있었거든요. 사과, 배, 체리가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0번 항목, 라디오의 첫 번째가 선택이 됐느냐, 두 번째가 선택이 됐느냐, 아니면 세 번째인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건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표현 그림을 바꿔줬습니다. 셋 아이콘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라디오 버튼이 나왔을 때 그게 체크됐는지 안 체크됐 여기 디셀렉트는 제거해버렸고요. 선택된 경우에 체크된 경우만 이렇게 그림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돌려서 봐야 되는데 예. 꼭 돌려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한 거죠? 라디오 버튼의 아이템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바꿔주는 거,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샘플 코드 돌려본 겁니다. 아이템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림은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요것만 좀 원리만 외우지 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만 흩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아이템 리스너 동작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체리를 선택하면 여기 체리 사진이 나오고요. 배를 딱 클릭하면 체리가 풀리고 배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배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선택하면 이전에 했던 배는 해제가 되고 사과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요게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 된 거고 라디오 버튼은 제시된 것들, 그룹 묶인 것 중에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거기에 아이템 리스너가 하는 일은 이게 무엇이 체크되는지를 찾아서 그 그림을 여기다 뿌려주는 그 역할을 걔가 한 겁니다. 꼭 실행을 통해서 결과 확인하고 결과를 보면서 어느 코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꼭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의 자세죠. 좀 교양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 같다고요? 아니죠. 넘어가 봅시다.